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고 마음을 가다듬는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남편과 이혼했지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탓이겠죠. 결혼한 후에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맞나 싶은 생각도 하고 몰랐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사연을 보내보려 했지만 과거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몇 번을 포기했다가 이제야 마음 굳게 먹고 보내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소송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딸 하나가 있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보면서 마음이 아파도 이혼을 결심했던 건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서입니다. 오만정 다 떨어지면 이혼 결심하는 거 어렵지 않더군요. 지금은 형편이 비어서 그럭저럭 살지만 저 결혼할 때는 사실 둘 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양가 집안 모두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우리들이 힘맞추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싶어 결혼한 게 제 나이 32살 때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궁합끼리 만나 결혼하면 더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차례차례 집안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돈으로 힘든 거야 어떻게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건 힘든 인생 살아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가 아프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참 극복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 중 암 환자라도 한 명 있다 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엄마가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자마자 암 선고를 받았으니 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친정엄마 집은 저희 집과 불과 30분 거리인데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며 바쁘게 사느라 엄마 아프시기 전에는 자주 못 찾아갔고요. 남편 때문에 시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습니다. 시댁은 20분 거리로 좀 더 가까워요. 저는 엄마가 암 선고받고 나서는 거의 매일매일 엄마를 보러 갔었고 이혼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하시고 항암도 다 마친 상태이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빛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 거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이까지 있으니까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서방 그 후레 자식 결혼해서 너무 고생만 시키더니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구나. 엄마가 그랬잖아. 지만 아는 놈이라고. 여자 혼자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놈 새끼니까 그놈이 키우라고 애를 보내지 그러니?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누구보다 외손녀 예뻐하십니다. 제가 힘든 게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도 참. 진짜 애 보낸다 그럼 엄마가 먼저 말릴걸? 김사방이 애 밥이나 제대로 챙기겠어? 나는 속 시원하고 좋으니까 앞으로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지만 생각하자 엄마. 엄마 몸 회복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 사실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반대를 조금 하시긴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사셨던지라 딸은 있는 집에 보낼 욕심 내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원래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아빠가 저 대학 입학 후 돌아가시면서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아빠가 공직에 계셨어서 엄마 앞으로 연금 나오긴 했지만 남매 둘 대학 공부 시키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죠. 그래서 뒤늦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 가정 환경이야. 우리가 지금 빠듯하게 살긴 해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거 너한테 큰 자부심이 될 거야. 엄마는 남편도 그런 사람을 골랐으면 좋겠어.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래 엄마. 엄마 기대 부응하려면 엄마가 신랑감 찾아줘야겠는데? 제가 많이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 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지내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끼리 사이가 매우 좋아 미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다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걸맞은 사람과 연애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만난 남자친구는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기에 학벌에 관심도 없고 부모님 직업에도 크게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사는 인생의 성공, 돈, 진급 이런 부분으로 보아 욕망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집안 수준보다는 둘만 좋다면 상관없다는 주의였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성인이 된 후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동생 하나 있고요. 시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님은 판매회사 다니시다 저 결혼하고 나서 소일거리만 하시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사셨고요. 전세 1억도 안 되는 집에서 생활하시며 노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는 연락을 잘 안 하고 엄마와 살다 저와 결혼했고요. 엄마는 남편의 가정 환경도 그랬지만 직접 만나보고 나서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엄마가 처음에 결혼 말리시면서 엄마가 남편에게 모진 소리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고 아마 남편도 그때 상처를 받긴 했을 겁니다. 엄마는 남편을 보고 나서 결혼을 말리셨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없이 시작하면 힘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없으면서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니? 고생을 왜 사서 하려고 그래?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살면서 계속 그러란 법 없잖아. 둘이 돈 합쳐서 어떻게든 시작하면 금방 모을 수 있어. 다 갖춰서 결혼하려면 나 10년 지나도 결혼 못할걸? 엄마가 네 시집에 무슨 덕을 보겠다고 반대하는 줄 알아. 다 너 시집가서 파내리 살기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지. 아유 엄마. 엄마 자식 귀한 만큼 그 사람 집에서도 귀한 자식이야. 나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시댁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엄마 역시 저한테 큰 돈은 도와줄 수 없었기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2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하는 엄마를 이겨먹고 결혼한 건 결국 저입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잘 살고 싶어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사이대접 못 받은 거 복수라도 하듯 우리 친정엄마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저 애 낳고 엄마가 손녀 보면서 참 많이 우시며 저희 부부 인정해 주셨어요. 그 뒤로 엄청 제 남편한테 잘해 주셨고요. 오히려 그 뒤로 제 남편이 별로 엄마랑 정을 안 붙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걸어도 남편은 항상 단답형 또는 대꾸도 안 했고요. 중간에서 민망하고 화날 때가 많았지만 오히려 엄마는 김서방이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며 제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집에는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서운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늦게라도 마음 열고 잘해주시려는 엄마 마음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가끔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 맡기는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남편은 너무 어린 딸을 어린이집이나 남의 손에 맡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이 있는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부모님께 굳이 아이를 봐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 앞두고 영유아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침 저희 집에 가끔 놀러오는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친정 부모님이 친구 아이를 봐주십니다. 근데 제가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그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자식은 힘든 거 모르고 정신없이 키우기만 했는데 손주는 몸이 늙어 그런가 더 힘들어.
이런 말을 종종 하셨거든요. 남편과 있는데 어쩌다 그 집 얘기가 나와서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 부모님 늙음하게 손주 보시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볼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지시는 거 있지? 애 하나일 때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두 분 다 애 하나 보는 거에 붙어 있었는데 불 때까지 또 나타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면 당연히 애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딸 힘들까봐 도와주시는 거잖아. 친정 부모님이라고 애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말에 괜히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친정 부모님이라고 왜 당연히 애를 봐줘야 하는 건데? 남편 부모님이 봐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친정은 딸이랑 더 친숙하잖아. 시어머니보단 친정어머니가 많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친정에서 애 봐주면 좀 어때? 자기 손주인데. 솔직히 나는 당신 복직하겠다고 하면 장모님이 당연히 우리 딸 봐주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렇다고 일 다니시는 우리 엄마 힘들게 할 순 없잖아. 이러는데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저는 친정엄마 노년을 갈아먹으면서 제 아이를 봐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에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친정부모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야. 친정도 시댁도 애 봐주는 의무는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한 거고. 젊은 우리도 힘든데 늙은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 친정부모는 애 봐주는 거 당연하면 시부모는 안 당연해. 시부모는 대접받는 것만 당연한 거야? 친정부모가 애 봐주는 거 당연하면 우리 딸 성을 아예 내 성으로 바꾸지 그래? 제발 부탁인데 각자 부모님 부려먹을 생각 하지 말자. 정말 부모님 여유가 되셔서 애 봐주시는 걸 자처하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대가도 줄여야 하겠지만 아이 봐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유 되시는데 안 봐주신다고 욕해서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는 남편 입에서 다른 소리 안 나오게 매듭 짓고 넘어갔지만 친정엄마에게 모든 냉랭하고 살갑지 않은 남편과 살면서 서운한 적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남편 부모님에게는 며느리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 그랬습니다. 내 부모가 아니니까 당연히 한계는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이런 거 챙기고 인사드리고 하는 거요. 근데 남편은 그런 기본적인 도리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요. 사정상 집에서 생신상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식당에 예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었고요. 또 하루 전날에도 남편 스케줄 확인했고 식당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식당에 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생신 당일에 남편이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서는 자기 빼고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죠. 나 빼고 당신이랑 장모님 천안 불러서 같이 먹어. 나 거래처랑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생겼어. 몇천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야. 남편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거에 1차적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돈이 그렇게나 오가는 문제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 용돈 좀 드리고 같이 저녁 먹고 갈게. 대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은 드려라.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이따 집에서 보자. 나는 많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친정엄마 모시고 남동생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용돈도 드리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남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김서방이 많이 바쁜가 보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바쁜 일이 많아서 다행이구나.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볼까 싶었는데 못 봤으니까 다음에 엄마 집에 한번 와서 저녁 먹자.
맨날 바빠서 자기네 집도 못 가는데 뭘. 엄마, 근데 오늘 김서방이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오늘 못 온다 그래서 내가 전화라도 한 통 드리라고 했는데. 엄마는 서운한 얼굴로 그랬니? 나한테 전화 온 건 없었는데. 김서방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못 했나 보구나. 이러시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장모에게 생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답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 생신이라 화난 티도 못 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으면서 남편은 술에 만취해 새벽녘에 집에 귀가하더군요. 접대할 때는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예고를 한 엄마 생일에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겼다는 게 저는 의문이었고 서운했습니다. 만취한 사람에게 엄마에게 왜 전화 한 통 안 했느냐 따져 묻는 것도 우스워서 저는 그 일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이 친정에 관계된 일이면 대충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는 다반사였습니다. 남편이 그리하니 저 역시 시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졌고요. 20분 거리인 시댁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던 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30분 거리인 친정엄마 때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엄마만 챙기려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주말에 하루는 자기 집 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오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자는 거 군말 없이 따라왔었고요. 명절에는 또 어떻고요. 집도 가까운데 굳이 하루 전날 가서는 저 혼자 청소하고 음식하고 하다못해 다음날 시누이 애들까지 제가 케어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시누이는 명절은 쉬는 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쉬기는커녕 직장 다닐 때보다 힘들게 굴러야 하는 게 명절이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가서는 남편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워서 TV 보고 냉장고 뒤져먹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또 들어누워 한숨 자기까지 합니다. 반면 저는 애 데리고 가서 종일 애 치닥거리를 하고요. 가족이 밥 먹은 거 치우고 설거지 해야 합니다. 어머니 잔소리는 덤이고요. 매 명절마다 고생시키고 평일이건 주말이건 전화해서 당신 심심한 거 풀어달라며 30분 넘도록 통화하고 그 짓을 결혼해서 애 3돌이 넘도록 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주말에 가려면 당신 혼자 가. 아님 우리 서윤이 데리고 둘만 가던가. 나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다음 주에 출근할 힘이 나지. 하루 시댁에 쓰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이면 하다 보면 나는 하루도 못 쉬는 셈이잖아? 앞으로 당신 집에는 꼭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데 남편은 당연히 곱깝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하는 게 뭐 있다고 힘들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쉬다 오는 건데 그게 힘들다는 거야? 어쩌. 그럼 결혼을 하지 말지 그랬어. 다른 며느리들은 멀리 사는 시댁 가는 것도 군말 없이 하는데 시댁 가까이 살아서 덕 보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보네. 덕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시댁은 원래 하는 거 없이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야. 여자들은 그래. 그런 거 이해 못하면 당신이야말로 왜 결혼했어? 주변에 결혼할 사람들한테 물어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이프랑 어린 딸 데리고 시댁 가는 남자 신랑감으로 어떠냐고 말이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내 주위에는 결혼해도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며느리들 많아. 당신만 예민하게 구는 거지. 남편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습니다. 제 두 발로 안 가면 그만인 일이니까요. 그때부터는 시댁의 발걸음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도 아마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하다는 거 눈치채신 건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뭔가 알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에게 말한 그대로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요량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줄 알았는데 귀엽고 제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너는 엄마 외롭다고 자주 오겠다는 남편이 그렇게 못마땅하니?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 엄마 혼자 계시니 챙기려는 마음은 알겠다만 그렇다고 친정에 시다가고 같을 수는 없는 거야. 긴 말 안 할 테니 아들하고 화해하고 하던 대로 해라. 아들이 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도 친딸인 제가 자주 안 가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각자 챙기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서운해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 혼자 가더라고요. 저한테 가자고 하는 거 몇 번 거절했더니 냉정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하길래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온갖 성질을 부리고는 우리 딸도 안 데려가고 혼자서 기어코 어머니 집에 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댁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엄마가 위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힘든 치료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보험 문제며 치료비 문제로 제가 엄마를 도울 일이 많았어요. 엄마 건강에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죄송스런 마음에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당신은 괜찮지? 라고 묻더군요. 제가 충격받을까 걱정을 하는 건가 싶어 이렇게 대답했고요. 충격받았지. 지금은 정신 차렸어. 엄마 치료가 우선이니까. 병원에서도 항암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나쁘진 않을 거래.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너네 집 말이야. 암은 가족력에 크다는데 혹시 유전 아니야? 당신 건강에 문제 없냐는 말이야. 혹시 우리 딸한테 나중에 유전되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마치 우리 집안 암 가족력을 운운하며 엄마를 탓하는 느낌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 걱정은 못 해줄 망정 그게 무슨 엉뚱한 말이야. 나 정말 서운해. 당신 어머니가 아프셔도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암이란 게 가족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기저기 전이 되면 암 걸린 본인도 고생이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게 암이야. 돈도 무지막지하게 든다잖아. 만약 그러면 나는 거기까진 책임 못 진다. 이러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엄마 투명하는데 딸인 내가 신경 쓰겠다는 것뿐인데 뭐 저렇게까지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엄마가 말기암은 아니니 수시로 항암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예후도 좋을 거라고 한 것까지 그대로 전해줬는데 뭔 가족력이니 딸이 걸리면 어쩌냐느니 책임을 못 진다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이 자식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자기 건강은 끔찍이 챙기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엄마 건강도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챙겨 먹고 방사능 터진 뒤엔 해산물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단 소식 듣고는 저딴 소리나 짓거리고 심지어 저한테 배고프니 밥 좀 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암 걸렸다는데 밥이 달라는 말이 나오냐? 이 상황에 배가 고파.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한다는 말이 장모님 암 걸렸다고 우리 생활을 전부 스톱해야 해?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어. 나까지 스트레스 주지 마. 이러네요. 누가 생활을 스톱하자고 했나요? 저는 적어도 남편이라면 저를 위로해주거나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말 한마디는 바란 것뿐입니다. 같이 살면서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몇 번 스트레스 받기도 했는데 이번같이 어처구니 없고 화나는 일은 결혼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대판 싸우고 저는 남편과 한동안 냉전이었습니다. 오만정 다 떨어져서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안 차렸어요. 이런 사람과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고
정말 헤어질 생각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치명하는 일이 우선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가족 간 휴식을 하고 친정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신다고 고집 부리셔도 혼자 할 게 따로 있죠. 엄마는 수술 전에 항암을 하셔야 해서 그동안 저와 제 동생이 번갈아 가며 거의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아이와 아예 친정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자기 엄마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출퇴근이 바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엄마 수술을 며칠 안 남겨놓았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애한테 신경 좀 써. 장모님 아픈 건 아픈 거고 집구석 보러 가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주부가 자기 살림 내팽개치고 친정에만 온 신경을 다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저 힘든 거 알아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내가 지금 이깟 집안일 신경 쓰게 생겼냐고. 당신이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꼴의 집 더러운 건 짜증나니.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저를 보고 참 아주 효년합셨네. 시국정성이 아주. 오바 좀 하지 마. 요즘 암이 뭐 죽을 병이야? 당신이 엄마 말 안 듣는 딸이라 장모님이 그런 병 걸린 건 아니고? 남편 개소리 듣고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 가슴에 대못 받고 반대하는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프신 거네 그럼. 나 때문이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엄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알겠어?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어느 한겨울은 책임 못 진다고 했다. 시렵이고 뭐고 나한테 기댈 생각 하지 마.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네, 저 그런 개 같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네요. 저는 그 싸움 이후 아예 엄마 병원 입원할 때까지 친정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고요. 남편은 엄마 수술한 날도 수술한 다음 날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일반식을 먹을 때쯤 돼서야 병원에 나타나 병원비 보태 쓰라고 봉투만 내밀더군요. 엄마는 사위 얼굴 보고 그저 반가워하시고 바쁜데 뭐하러 왔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남편남은 엄마에게 얼른 회복하시라는 말 한마디 던지듯이 하고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그런데 저를 불러낸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 퇴원은 언제래?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이제 퇴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거 1인실이라 병원비 엄청 나오잖아.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며칠 더 입원해서 상태 보셔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장모님 보험금은 다 알아봤어?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말이야. 진단비 많이 받으면 아마 병원비하고도 남을걸? 그럼 남는 건 나 줘. 아참. 그리고 의사들은 다 병원비 많이 받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검사하게 하는 사기꾼 놈들이야. 가뜩이나 병원비 1,000만 원 돈 나올 텐데 며칠 더 있다가는 진짜 기둥불이 뽑히겠다. 그냥 오지간하면 장모님 퇴원시켜. 돈 아깝게 며칠 더 있지 말고. 이러는데 정말 머리통을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남편 말 들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랑 엄마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말을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넌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병 고치는데 당신 넌 100원 한 장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 다신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더니 이 인간이 끝내 영영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늙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질질 짜고 할 일도 다 내팽개치고 사냐?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그 말 듣고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남편을 마구 내리쳤어요. 늙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게 당연하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나중에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에 쌍신지를 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병원비 오늘 보태준 걸로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머지는 난 몰라. 당신이 싫다고 한 거니까 1,000만 원이 나오든 2,000만 원이 나오든 이젠 내 알 바 아니라고. 이 지랄을 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 느껴봤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도 죽이는구나. 딱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맘 같아선 총이 있다면 그 자리에 쏴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한테 그때 질려버렸고 이후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네 부모 편찮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이 생각 하루에 수십 번 하며 이 갈고 살았습니다. 엄마 문제로 당장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잘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남편과 그날 다툼 이후 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가며 살림을 챙겼고 거의 친정엄마네서 지냈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관리가 더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지냈어요. 엄마가 일상을 거의 회복했을 때 저는 아이와 집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남편과는 정상적인 부부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밥하고 빨래는 해줬지만 각방을 썼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복직을 했고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 좀 돌리나 싶을 때 또 일이 터졌습니다. 난데없이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받게 해준 건강검진에서 말입니다. 엄마, 갑상선 암이래. 우리 엄마도 참 왜 그리 미련한 거야. 거기 예전부터 만져뒀으면 병원부터 가봤어야지. 암시하니 이제 좀 편하게 사시려나 했더니 왜 날벼락이냐고. 자기 엄마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는 인간이라 아마 초기에 발견한 듯 했습니다. 못난 마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내 심정 알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죽상을 하고 남편이 한다는 말이 엉엉 울면서 자기 엄마 불쌍해서 어쩌냐고 하네요. 무슨 세상이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로의 말보다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나 봐요. 나보다는 어머니가 충격이신가 봐. 어제부터 밥도 안 드시고 들어누워서 울기만 하신다. 당신이 가서 엄마 밥이라도 차려드려. 그놈의 밥. 이놈의 집구석은 무슨 밥 귀신이 붙었는지 저만 보면 밥 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나 봐요. 그때 예전에 친정엄마 암 걸렸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제게 암 유전자 운운하던 게 생각나 물컥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신우이나 당신도 암 유전자 있겠네. 갑상선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던데? 아가씨도 꼭 병원 가보라 그래. 그래도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잖아? 어머니가 뭐 당장 죽게 하시겠어. 그러니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이러네요. 당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암 유전자라니. 우리 집안이 뭐 암 환자 집안이다 뭐 이거야? 당신 설마 내가 예전에 그런 말 좀 했다고 고가워서 이러냐? 암은 다 힘든 거야.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니. 의사가 치료하는 거 각오 단단히 하라고 했어. 뭐 그래. 어머니는 당신 같은 아들이 있어서 좋으시겠네. 든든하시겠다. 우리 엄마 한평생 힘들게 사셨는데 이런 병이나 걸리고 불쌍해 죽겠다.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모든 치료를 다 해볼 거야. 한방이든 양방이든 다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지. 수술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 가서 할 거야. 남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엄마를 살리겠다네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안 걸려서 저 정신 못 차리고 올 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매정한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돈 아까우니 병원에서 빨리 태어나라고 했던 것, 늙으면 다 죽기 마련이라고 했던 것도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고 나니 완전 내로남불이더군요. 그 모습 보고 내가 이혼을 결정한 게 참 잘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이런 놈과 결혼해서 사는 내가 한심하기까지 했고요. 나는 돈도 벌어야 하잖아. 엄마 병간호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 당신이 우리 엄마 병원 가는 거 좀 챙겨드려. 장모님 병간호 할 때 간병 휴직인지 뭔지 썼잖아. 시부모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참에 씩 한 번 더 하고 쉬면서 우리 엄마 좀 돌봐주지 그래. 장모님 해봤으니 요령도 있겠네. 심지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때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부모 병간호는 자식이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지 딸이야. 당신이랑 아가씨랑 알아서 해. 내가 미쳤다고 남의 부모 때문에 휴직까지 하고 병간을 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짐 싸서 네 엄마 집으로 꺼져. 당신 엄마 암 걸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머니가 아프시던 암에 걸리시던 돌아가시게 생기던 난 신경 안 쓸 거야. 늙으면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세상에 암 걸린 사람이 당신 엄마밖에 없냐?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그때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아휴,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요. 그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을 생각하면 아주 고소하네요. 제 말을 들은 남편 놈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걸 알고는 말문이 막혀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나 몰라라가 아니라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래. 왜냐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도망가겠다는 거네? 당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남편은 끝끝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말로 해봤자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기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내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대로 나한테 돌려받으니 어때? 내 심정 당신도 조금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누구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주며 결혼했는데 나 당신 좋아서 같이 산 거 아니야. 이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지. 나는 지금 생각해도 당신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사위된 도리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나도 두 번 말 안 해.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챙겨. 소송에서 피곤하게 이혼할지 도장 찍고 끝낼지는 당신한테 달렸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결정해. 남편 놈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이기적인 년이라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며 짐을 싸서 본가로 가버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엄마 암 고쳐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댔죠. 진심 그 효심이 어머니 암 치료하길 바란다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연락을 해서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 듣고 생각해 본 건데 뭐 어쨌든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지나간 거니까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할게. 장모님은 거의 회복하셨지만 우리 엄마는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잖아.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해. 식모와 유모 노릇도 모자라 간호사 노릇까지 시키라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단칼에 남편 말 거절했고요. 그동안 준비한 대로 이혼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후 소장 준비한 건 알려줬네요. 제 몫의 재산은 챙겨놨었고요. 위자료나 양육비, 분할할 재산은 판사님이 조정해 줄 테니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 더럽고 치사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본 소송전이 조정이 잘 돼서 위자료 적당히 받고 각자 재산 챙겨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이혼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너무 좋네요. 제가 짧았던 결혼 생활에서 느낀 건요. 남자들 대부분 젊거나 늙거나 속이 좁다는 거네요. 생각도 아주 단순하고
또 아주 냉정한 동물이죠. 아마 남편은 친정엄마가 잠시 결혼 반대를 했던 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가가 싫어도 사위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건데 남편은 그마저도 안 했기에 아주 배려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결혼해서 처가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저렇듯 냉정하게 변하는 게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정상적인 대부분의 남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전 남편 본성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로남불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지금 친정에서 엄마와 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딸은 저와 남편이 하도 싸우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아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짠하고 그러네요. 모쪼록 열심히 살 테니 쓴소리보다는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길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쳤답니다. 감사합니다.